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5일 일요일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중국 리커창 전 총리가 상하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리커창의 사망 소식은 중국 전역에서 그를 애도하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중국 개혁 개방 40년의 역사가 종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955년생 68세 리커창은 안후이성 출신입니다. 2012년에 최연소로 총리에 올랐고 2023년 3월에 물러났습니다. 베이징 대학 법과 경제를 전공했고 경제학 박사입니다. 덩샤오핑 이후 개혁 개방 정책을 계승해 온 분입니다. 리커창은 시진핑과 물과 기름 같은 존재로 갈등이 심했습니다. 상하이 의료 전문가 말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죽기 전날 상하이 국빈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수영을 하다가 심장마비가 발생했고 급히 푸동에 있는 시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시광병원은 3등급의 중국 전통의학병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리커창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차로 13분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시광병원 직원들에 따르면 10월 26일 오후에 시광병원 주변과 그 일대가 경찰들이 쫙 깔려서 배치되고 있었고 병원의 작은 문조차 봉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상하이에서 시광병원이 중간 등급 수준의 병원이기 때문에 중산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이 지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일 12시에는 이미 장례 준비가 완성되었고 오후 3시경에는 입관이 완료되었고 베이징으로 후송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들은 24시간 최상의 의료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커창 전 총리는 심장마비에도 불구하고 전통의학병원에서 최상의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은 비판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타이샤 교수, 전 중국 의대 교수는 상하이 중산병원의 심혈관 응급치료 수준은 중국 내에서 랭킹 3위 안에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전 총리가 수영하던 곳에서 중산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30분, 최소 23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 황금 시간은 120분이라고 합니다. 중산병원의 심혈관 치료 성공률은 96%. 타이샤 교수는 리커창 총리가 처음부터 중산병원을 두고 시광병원으로 후송된 것은 상당한 의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6%의 성공률을 두고 왜 4%를 선택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마지막 공개된 영상은 지난 8월 30일 간수성 동굴 방문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친절하게 미소를 짓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2012년부터 23년까지 10년 동안 총리로 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공산당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개혁 개방 야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리커창은 올해 3월 국무원 고별 연설에서 인간이 하는 일을 천국이 지켜보고 있다. 천국에는 분명히 눈이 있다고 한탄하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지 7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그를 가장 불운했던
국민의 총리로 추모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 리커창 총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민들이 기본적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길거리 장사라도 허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일주일 만에 중국 공산당 공식 매체에서 길거리 노점상 확대를 제한하라는 지시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이제 빈곤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는 그의 2020년 5월 양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의 연간 소득이 3만 위안, 4,129달러밖에 안 되는 저개발 국가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과의 경제 관점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시진핑 주석은 다 함께 잘 살자 공동부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리커창의 개혁 개방 정책과는 정반대를 선언한 것입니다. 결국 리커창 총리는 2023년 3월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는 중국 경제의 거대한 변화를 주도해왔던 덩 사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의 마지막 계승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리커창의 죽음으로 40년간 중국의 개혁 개방은 종말을 맞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천안문 광장에서는 삼엄한 경계 태세가 발동되었고 모든 추모 활동도 금지되었습니다. 천안문 광장 일대 경찰과 군대 등 보안 대원들이 쫙 깔려 있고, 이것은 현대판 파노티콘 감옥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리커창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중국 전역은 최고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밀 경찰, 수많은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광장을 통과하는 시민들은 신분증 검사를 받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전역에서는 많은 인민들이 리커창의 생가를 찾아서 그를 추모하고 있습니다. 황하강과 양쯔강의 물은 결코 뒤로 흐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당신의 여정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저는 꽃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말로 안의성에 있는 리커창 고향집 앞에는 조화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는 중국 총서기 후 야오방의 추도 행사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이번 리커창 총리의 사망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청가오왕 박사는 중국의 현재 불안 정도를 고려할 때 대규모 애도가 어떤 형태의 시위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리커창의 사망 원인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 경제는 극도로 추락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에 대한 실망과 불만 또한 전례 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리커창의 죽음은 중국 공산당의 권력 투쟁의 하나의 단면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제20차 전국대회에서 시진핑의 권력은 극도로 강화되었습니다. 리커창을 지지했던 인사들이 체포되거나 리커창과 관련된 세력들 대부분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무위원 2명이 사라졌고
국무원 전체 회의 경제 토론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대만의 국방안보연구소 수지우 국장은 2달 전에 그렇게 건강했던 리커창의 건강을 감안할 때 그의 사망을 심장마비로만 보기도 이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진핑 집권 이후에 미스테리한 고위 인사 사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권력투쟁의 일환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소 리커창의 존재는 시진핑에게 계속 불안한 요인이었습니다. 리커창은 시진핑에 대한 잠재적 대안 세력이었고 시진핑을 대체할 유일한 인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커창의 갑작스런 죽음은 예기치 않게 중국에서 권력투쟁이 폭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안금선님, 김승준님, 정우천님, 강이만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